오늘은 오늘은 1순위 지금 1순위 지금 P2P 어저께는 2순위가 이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좀 알아봤는데 2순위는 일단 엄청 위험하죠. 2순위는 잘 돼서 상한 받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건축이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잘 안 됐거나 분양 임대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어, 원금을 거의 대부분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P2P를 통해서 소액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한 방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순위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1순위로 다 이렇게 자동 투자로 걸어 놓은 거예요. 자동 투자로 걸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해 10만 원 불구하고 이렇게 다 또 상한 연체가 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건 상한 연체가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1순위입니다. 건축자금 1순위. 1순위 건축자금 채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건물이, 그 돈을 빌려준, 돈을 이제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이게 경매나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건물이니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에 팔린 금액을 우리가 1순위 건축자금 채권이니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줍니다. 그 투자자한테 제일 먼저요. 뭐 일단은 얼마를 빌려가는지 한번 봐보죠. 일단은 지금 얘가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서부터 못 갚았어요? 근데 2018년 7월 29일서부터 약 지금으로부터 1년 한 반 정도 전이네요. 1년 반 정도 전에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서부터 못 갚았어요. 그죠? 자, 그럼 얼마를 빌렸는지 한번 보죠. 이제 뭐 얼마를 빌렸는지 한번 보죠. 얼마를 빌렸는지. 위치는 대략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일에 여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위치가. 자, 아, 여기네. 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 어디 보고 있습니까? 이게 사진이 언제적 찍은 사진입니까? 2019년 9월에 찍은 사진이니까 요거네요. 요 건물, 딱 요 건물, 요 건물이네. 요 건물, 요렇게 졌어요. 요렇게 졌습니다. 요렇게 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져놓고 지금 새 건물인데, 대출 상환을 못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여기 봐보면, 진행사항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경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치권이 뭐 돼가지고 뭐 어떻게 저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유치권은 대부분 이 시행사나 이런 게 걸어놨을 텐데, 여기 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건 아니 P2P 이런 걸로 이렇게 보통 대출을 받아가는 데면 유치권 포기각서 막 이런 걸 대부분 다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치권이 거의 다 무효가 되고 여기 써 있네요. 여기 무효가 돼서 뭐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경매를 하면 경매가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봐보면 결국에 2차에 봐보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가 돈을 얼마를 빌려갔나 해보죠. 자, 여기 봐보죠. 모집 완료 14억, 모집 중 2억, 모집 예정 11억. 해서 총 약 한 얼마를 빌려갔나요? 16억에 27억 정도 16억에 27억 정도 빌려갔습니다. 지금 총 대출이
이거 안 돼. 잠시만요. 총 지금 봐보면 총 대출이 얼마예요? 27억 정도 빌려갔어요. 27점 아까 4억 정도였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감정가가 어딘가 이제 또 대충 매겨놓은 거 있어요. 감정가 32억. 감정가가 42억.3억에서 32억.3억이래요. 근데 실제로 이게 경매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경매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경매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매가 이거 찾아보면 아마 경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매가 지금 완료됐다고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어디냐면 가평군 조정면 현리잖아.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지. 지금 그리고 이게 날짜가 아마 12월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1월 5일이었나? 아닌데 12월 5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2월 5일. 여기 있죠? 자, 그럼 감정가가 하나에 지금 총 몇 개예요? 지금 요 건물인데 총 똑같은 게 10개, 24개 똑같은 건물이 나왔어요. 대부분 감정가가 똑같이 나왔겠죠. 1억 1100씩 24개가 나왔어. 24개가. 그죠? 그럼 감정가 총 아까 저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까 1억 7100 만원인데 요게 24개 있단 말이에요. 짠! 41억 정도 했네요. 41억. 오, 그러면 아까 요 대충 아까 그 감정가 했던 거 비슷하게 나오네요. 어딨어? 요 사이인데 41억 감정가 했는데 얼마에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습니까? 대부분 70%로 다 팔렸어요. 70%.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다 대부분 낙찰이 70%로 다 됐어요. 그래서 총 먹어온 게 어떻게 되냐면 총 이제 받아온 돈이 요거의 70% 0.7 한 28억. 맞나? 28억 정도 받아온 거? 자, 28억 정도 받아왔을 거예요. 28억 정도. 그죠? 28억 정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총 얼마 빌렸어요? 27억 정도 빌렸던 거죠? 이거 27억 사. 근데 경매를 통해서 한 28억 정도, 28억 정도 가져왔죠? 28억 정도? 그래서 원금은 아마 보존할 수 있을 거예요. 원금은.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근데 원금은 보존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원금은 보존했지만 이게 좀 손해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거를. 경매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요. 이게 2018년 7월 29일. 그죠? 약 1년 반을 기다렸어요. 1년 반을. 그리고 이 투자는 처음에 11개월짜리니까 언제 투자한 거예요? 처음에 2017년 6월에 투자했는데 최종 완료가 아직도 돈 못 받았어요. 2020년 약 3이나 4월 정도에 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이 얼마예요? 약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이게 1순위 건축자금 채권도 잘 골라야 됩니다. 이게 뭘 잘 골라야 되냐면 분양 임대가 잘 될 만한 곳. 아까 여기 어디예요?
가평, 가평 무슨 현이잖아. 이런 데는 사실 딱 봐도, 아, 이게 누가 여기서 사람 살려나? 일단 좀 별로 좀 이렇게 혹하지 않는 데잖아요. 이게 딱 봤을 때도, 아, 이거 사람 들어와서 살까, 이거?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자동 투자로 막 걸어놔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투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막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28억, 27억 정도에 이걸 나온다 다 투자했다고 하면 27억을 투자해가지고 몇 퍼센트 받자고 한 거예요? 약 12%, 1.12% 먹자고 1년에 한 거예요. 그죠? 1.12%.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걸 계속 노렸으면 근데 원래 1년 만에 투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3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7.4억인데 이게 곱하기 1.12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이게 세 번.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틀렸는데 27.4억 곱하기 1.1 1년 지났을 때 12% 대충 먹는 거니까 요거를 3년 동안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약 38억 정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돈이. 그죠? 그래야지 이치에 맞는 계산이죠. 이걸 투자한 사람은 이 돈을 연 12%씩 계속 불리고 싶어서 한 건데, 그쵸? 근데 우리는 38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28억밖에 못 받았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 10억 한 거죠.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억 한 거죠. 우리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억 한 겁니다. 그래서 1순위도 사실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죠? 1순위도 P2P 한번 투자 잘못하면 이 경매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3년 소요됐어요. 이런 거는.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억 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퍼센트 12% 12%면은 얼마 손해 본 거예요, 지금? 12% 1.12 곱하기 1.12 곱하기 약 25% 손해 본 겁니다, 지금. 이걸 계속 기대했다 그러면은 25%더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어 실제로 요 크라우드 펀드 이게 1순위가 뭐 누구로 돼 있어요? 테크, 테라, 크라우드 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빌려준 돈은 28억인데 이자 따져가지고 약 한 35억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1년 반 정도니까 28억인데 실제 청구 금액은 35억입니다. 근데 이거 팔린 거 28억이었죠? 그러면은 1순위한테 돈 다 못 줘요. 그냥 이거 이 정도도 다 못 줘.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얘 빚 닫고 나면 요 뒤에는 다 그냥 없어요. 받을 돈이 없어. 받을 돈이. 땡 이거 빵원입니다. 빵원. 빵원. 가볼까요? 예상 배당표. 그죠? 얘가 다 받고 이거 지금 1억 얘가 다 받고 이거 1억 7천에 대해서 건물 하나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1억 7천에 대해서 70% 아까 1억 2,400이었죠? 얘가 다 받아요. 경매 비용 빼고 경매 비용 뺐겠죠? 집행 비용. 얘가 다 받고 나머지는 빵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까 2순위 그 채권을 가지고 P2P 투자를 하면 대부분 1순위에서 아까 그 1순위에서 다 가져가고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 경매가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이 청구 금액을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청구를 해버리기 때문에 2, 3순위는 사실 그 이거 경매 들어가면 그냥 빵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원. 1순위도 사실 이렇게 손해본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원금은 지켰지만 25%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2P 투자할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2순위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일단 뭐 망하면 그 건축하는 거 망하면 무조건 원금 빵원 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1순위도 최소한 1순위는 원금 보존은 그래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이 위험도가 있죠. 이것도 만약에 이게 위치가 너무 더 안 좋아서
낙찰가율이 50%밖에 안 되면 원금 손실도 나는 거예요. 그죠? 원금 손실도 나는 겁니다. 50%면 여기 뭐야? 아까 42억에 40억 정도 됐는데 50% 낙찰되면 20억이죠? 그럼 8억 마이너스 8억이에요. 마이너스 8억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38억이 돼 있어야 되는데 20억밖에 못 받았으면 마이너스 50%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에. 그죠? 투자를 더 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그 돈으로 복리 투자했었으면 계속 돈이 불어났을 텐데 그 2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1순위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1순위라도 일단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데 건물 짓고 나서 분양 임대 잘 될 만한 곳 찾아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P2P 투자도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그 일반 부동산을 사거나 경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직접 하거나 할 때도 결국에 입지 선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다 봐야 되죠. 좋은데 여기는 과연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뭐 지하철역이 옆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면 이 정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산해 보면 P2P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순위 자동 투자를 하더라도 1순위 자동 투자 되도록 걸어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지도는 한번 펴봐서, 아, 얘가 지금 건물이 어디 지어지고 있구나. 서울 한복판에 지어지고 있구나. 아, 그래, 서울 한복판이면 괜찮겠지. 서울은 아무래도 그래도 분양이랑 이런 거는 건물은 지어질 거니까, 그런 거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야, 여기 뭐 어디, 무슨 읍면리 이런 데 짓네? 이런 거 져가지고, 이거 빌라, 여기 6, 70개 져가지고, 이거 되나? 이거 팔리나?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